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이적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필두로 해가지고 빌라, 브라이턴, 뉴캐슬, 울버햄튼, 번리, 나폴리에 이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AC 밀란이 이강인 선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과연 밀란이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란이 갑자기 한국 선수들과 루머를 뿌리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지역지죠. 일 로마니스타에서 토트넘 안녕, 이탈리아가 손흥민을 노린다라는 기사를 이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밀란과 인테르가 손흥민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물론 거기 전제 조건에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심한다면이라고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적 전문 매체죠. 스페인의 피차에스에서 이강인 세리에 톱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의 본문을 보면요. 이강인은 시즌이 끝나면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이 한국 선수는 기대만큼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시기를 끝냈다. 즉 이번 시즌은 기대만큼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최근 시즌이 끝나면 발레아레스 클럽 마요르카를 떠날 수 있다는 소문을 불러일으킨 이유다.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안과 세리에와 같은 리그에서 오랫동안 좋은 평판을 유지해왔다. 7월 1일에 열리는 다음 이적 기간 동안의 잠재적 계약을 위해 AC 밀란이 아시아 선수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세의 이강인은 AC 밀란의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이 60경기에서 3골 8도움을 기록한 브라임 디아스의 이적 가능성에 대비할 영입을 요청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선수이다. 디아스가 떠날 경우 이강인을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으로 이강인 잔류에 달린 마요르카의 이적 시장이라고 나온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2부 리그 강등을 피한 마요르카는 2023-24 시즌의 유럽 대항전 진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작은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 현재 이강인 수준의 선수가 팀에 없지만 이전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선수단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따라서 아시아 선수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계속 뛸지 아니면 반대로 다음 시즌을 위해 마요르카를 떠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안 그래도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전문지죠. 바르셀로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도 데포티보에서 5월 17일자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제목 자체는 마요르카가 하우메 코스타와 아부dum프라츠와 재계약을 맺었다인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 기사 내용에 마요르카의 이적 시장과 관련한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을 해드리자면요. 마요르카는 다음 시즌 선수단 구축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다. 오르테스 단장과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마요르카는 급하게 재계약을 원하고 있다. 베티스로부터 오르테스는 단장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지금 제가 본문 적은 내용이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요. 마요르카가 몰라네스를 완전 영입했는데 그를 완전 영입했다는 건 이강인을 이적시켜서 구단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왜냐면 지금 라리가 구단들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가운데 몰라네스를 완전 영입하려면은 이강인을 이적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타와 프라츠와 2026년까지 재계약을 맺었고 다음 주에는 지오 곤살레스를 만나서 재계약할 계획이다. 그리고 선발진에서는 데 갈라레타가 빌바오 선수가 될 것이고 빌바오로 떠날 것이란 얘기인 겁니다. 앙헬 로드리게스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팀을 떠날 예정이다. 임대생인 카데웨레와 아우구스틴소는 원 소속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기사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몰라네스 같은 경우는 1월 이적 시장 데드라인을 통해서 비아레알에서 임대로 데려왔는데요. 400만 유로의 완전 영입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400만 유로를 지불을 하면서 몰라네스를 영입을 했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AC 밀란의 현재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란은 4-2-3-1 포메이션을 즐겨 활용을 하는데요. 미드필더진에는
브라임 디아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의 좌우 윙으로 레앙과 메시아스가 서고 이제 토날리와 베나세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가장 많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강인 선수의 주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현황을 놓고 보면요. 브라임 디아스가 21경기로 가장 많이 선발 출전했고 그 다음에 데케텔라르가 9경기, 레앙이 6경기, 베나세르가 4경기, 아들리가 1경기, 레비치가 1경기를 뛴 건데요. 밀란이 사실 그 이번 시즌을 앞두고 3,200만 유로라는 상당히 무리를 하면서 거액을 들여서 데케텔라르를 영입을 했는데요. 이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이제 3,200만 유로는 데케텔라르의 전 소속팀인 클럽 브리에의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수입에 해당하거든요. 그 정도로 무리해서 영입을 한 건데 이 선수가 완전히 실패를 하면서 최근에는 교체 출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는 플롭, 이제 그 플롭은 먹튀라는 의미인 건데요. 그러니까 뭐 망한 영입이라는 얘기인 건데 데케텔라레르가 피올리 감독 하에서 판매 가능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고 몬자가 현재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디아스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디아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2년 임대로 데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 300만 유로를 지출을 한 가운데 2,200만 유로로 완전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겁니다. 왼쪽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2,700만 유로로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백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만약에 밀란이 디아스를 완전 영입을 하게 된다면은 임대료 300만 유로까지 포함해가지고 총액 2,500만 유로를 쓰게 되는 건데 레알 마드리드가 여기에서 200만 유로만 더 추가를 하면은 디아스를 다시 데려오고 다른 팀에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밀란이 디아스 완전 영입에 있어서의 조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AC 밀란 단장인 마사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디아스는 현재 여기서 매우 잘해주고 있고 우리는 레알 마드리드와 만나서 대화를 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디아스를 계속 붙잡고 싶다. 우리는 그를 믿고 있다. 그러하게 레알 마드리드와 이적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의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이백 옵션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또 그리고 이적료가 2,200만 유로는 너무 비싸니까 이걸 조금 낮추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브라임 디아스가 지난 주말 경기에서 골을 넣고 나서 이렇게 그 AC 밀란의 엠블럼을 툭툭 치는 장면을 연출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에서는 디아스가 AC 밀란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이제 기사들이 대대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디아스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밀란에서 행복하다. 나는 이 클럽에서 매우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엠블럼에 이렇게 키스를 한 거는 키스하면서 이렇게 두들긴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 기분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렇게 원하더라도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협상을 안 해주면은 결국은 그러면 디아스는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디아스가 남더라도 제가 봤을 때 디아스는 저는 다음 시즌부터 오른쪽 윙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아스가 원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맞고요. 거기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뛴 것도 맞는데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31경기에 출전해서 4골 5도움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오른쪽 윙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포텐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건데요. 오른쪽 윙으로는 11경기, 그러니까 뭐 3분의 1밖에 출전을 하지 않은 건데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비교를 하면요. 3골 1도움을 올리면서 거의 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때랑 차이가 나지 않는 스탯을 올렸어요. 경기 수는 3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오른쪽 윙으로 더 많이 나온 거죠. 최근에 있어서는요. 지난 인테르전에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유가 베나세르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동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동하고 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었죠. 반면 이제 나폴리전에서는 오른쪽 윙으로 나와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만약에 브라임 디아스를 완전 영입을 하더라도 오른쪽 윙으로 뛰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밀란이 카마다 영입을 노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건데요. 디 마르지오가 이제 그 카마다가 밀란을 원하고 있다.
다만 밀란이 그와 계약을 할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이제 그 칼치오 메르카토에서는 마사라 단장이 이미 카마다와 연봉 계약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연봉이 300만 유로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유력 매체들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칼치오 메르카토는 그렇게 유력 매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카마다의 거치가 정해진 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뭐 나폴리도 카마다를 원하고 있긴 하니까요. 만약에 카마다 영입에 실패를 하고 브라임 디아스 영입에 실패를 한다면은 이강인 영입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이번 시즌에 왼쪽 윙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밀란의 왼쪽 윙 현황을 보면요. 사실상 레앙 한 명만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크루니치는 중앙 미드필더고요. 브라임 디아스는 공격형 미드필더고 이제 오른쪽 윙으로 뛰고 있고 오리기는 최전방 공격수죠. 그나마 레앙의 백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레비치인 건데요. 이 레비치는 유리몸으로 유명해요. 이미 뭐 선수 생활 초기였던 피오렌티나 시절에도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부상을 당했어요. 프랑크푸르트 시절에도 부상이 정말 많았던 선수였는데 이건 AC 밀란 이적하고 나서의 기록인 건데 밀란 와서도 계속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숫자가 적은 거고요. 즉 레비치도 어떤 의미에서는 처분을 해야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강인을 영입했을 때 레앙이 부상이나 결장 등으로 빠지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인테르와의 밀란이 무기력한 경기력 속에서 0대2로 패했었죠.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를 그 자리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에서도 뛸 수 있는데요. 밀란의 오른쪽 윙 현황은 그가 전문 오른쪽 윙, 원래는 그가 메시아스와 살레마키아스인데 두 선수 다 고만고만해요. 살레마키아스가 그나마 조금 성실한 플레이를 하지만은 이 선수도 득점 생산성이 떨어지고 메시아스는 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브라임 디아스가 오른쪽 윙으로 이동하게 됐고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건데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윙에서도 뛸 수 있으니까 그만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윙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밀란의 중앙 미드필더 현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밀란에 믿을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는 3명이 전부입니다. 토날리와 베나세르, 그리고 크루니치 이렇게 3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베가는 아직 유망주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브랑크스하고 바카요코는 임대 신분입니다. 바카요코는 놀랍게도 아직도 첼시와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임대 복귀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브랑크스도 볼프스부르크에서 임대로 데려왔으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즉 토날리와 베나세르, 크루니치 외에도 한 명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베나세르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을 받았고 빨라도 11월에나 복귀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쓸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토날리와 크루니치 딱 2명밖에 없다는 소리인 거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베나세르가 부상해서 복귀하기 전까지는 그 역할도 이강인 선수가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죠. 즉 밀란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일 수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밀란은 최근에 부상 선수들이 발생하면서 부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삼프도리아전에 5대1 대승을 거두기 이전까지는 3연패였고 그 전에도 계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한때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서 밀려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 삼프도리아전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벤투스가 승점 10점이 삭감되면서 7위까지 밀려나게 됐어요. 여기에 반사 이익을 보면서 밀란이 5위에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밀란은 주말 유벤투스와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뒤에 베로나와 최종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현재 밀란은 5위 아탈란타의 승점 3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즉 유벤투스전과 베로나전에 모두 승리를 거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물론 뭐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4위를 지킬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과연 밀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하게 될지 한준TV에서 더 추가적인 보도들이 나온다면 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